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호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도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보다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와 경제 상황 판단에 대한 미묘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FOMC 이후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잠시 후 고강도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주가가 급등한 셋톱박스 제조업체 A사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A사에 대한 이번 정밀 조사가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한 전 단계라서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 상장을 노린 시세 조정과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여부가 조사 대상인데요. 지난 4월 이른바 황우석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한 후 유상증자 결정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3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대모비스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매출이 많은 부품업체로 꼽혔습니다. 전년 8위에서 2단계 뛰어오른 기록입니다. 자,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지난해 신차용 부품 매출을 집계한 결과 현대모비스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247억 달러로 지난 2006년 25위에서 올해 6위까지 16%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현대모비스는 현대 기아차 외에 GM, BMW, 폭스바겐, 다임러에도 부품을 수출하고 있죠. 세계 1위로 등극할 그날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속에서 패널들이 고강도 토크를 벌일 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FOMC 금리 인상 시그널, 우리 시장에 미칠 파장은? 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의 촉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상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영국의 지금 카니 총재가 6월 12일 날 주택 버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식의 네.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앨런 의장도 그런 식의 코멘트가 급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존의 그 어떤 정책 부분을 크게 뭐 바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사실보다는 기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네. 요거 적어놓은 이유가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코멘트가 약간만 바뀌어도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그냥 기대감이 뭐 이렇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벽에 나올 코멘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전과는 좀 다른 코멘트가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 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개 확실한 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마 낮추는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고 뭐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이변이 없을 것이다. 화면 하나만 네. 보고 갈까요? 이게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하고 영국의 10년 금리 그래프를 하나 이제 제가 리포트를 보다가 네. 체크를 하나 해봤는데 거의 뭐 각격 움직입니다. 다르게 움직이지 않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뭐 동률로 같이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다. 요게 지금 미국과 영국의 10년 금리 추인데요. 동양증권에서 제가 리포트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까만색이 영국이고요. 빨간색이 미국인데 거의 금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양쪽 다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두 가지의 기대감으로
지금은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이퍼링도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인데요. 테이퍼링의 가속화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세 분은? 네. 네,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시장에 적응 기간을 주는 그런 상황들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요. 드라기 총재가 결국엔 ECB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앨런 의장이 6개월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말실수도 아니다. 초기 의장을 했을 때 말실수도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적응 기간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10월 기정사실화된 것은 뭐 10월 전후로 해서 테이퍼링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 금리 인상 시기를 적을할 것이다. 그래서 각종 리포트들, 시황 리포트들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런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건 요번에 그 위원들이 3명이 바뀌잖아요. 그 FOMC 회의 때 총 10명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동안에 비둘기파 5명, 네. 그리고 매파 2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이 교체되는 그분들이 비둘기파일지 매파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정도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 시기 뭐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6개월 발언 뭐 실수여도 아니어도 시장의 적응 기간을 충분히 주는 그런 기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해서 나와야 시장이 적응을 하고 막상 금리 인상했을 때 별다른 악재가 안 되듯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를 하고 지금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보니까 미국의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미국입니다. 네. 56명을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16일 사이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조금 빠를 것 같다라고 답한 분들이 5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상 시기는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은 뭐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저금리인 거예요? 지금 현재.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네. 거기하고 비슷하게 표현해보면 저성장이니까 저금리인 거죠. 금리라는 게 뭐예요? 유동성의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장이 잘 나오고 있고 투자를 해서 이익률을 잘 뽑아낼 수 있으면 그 해당되는 유동성에 대해서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저금하고 나서 받는 게 이자잖아요. 그 금리인데, 그러니까 돈을 지금 현재 효용을 포기하고 미래로 소비 시기를 넘겼을 때 참는 것에 대한 보상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뒷받침되려면은 고성장에 고금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성장이니까 저금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FRB 의장을 하셨었던 버앤버냉키 같은 경우 요즘에 강연을 다니세요. 한 번 강연하면 강연료가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5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런 코멘트를 하셨대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의 금리 정상화는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상당 부분 이 저금리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저금리 오라가는 건 알겠는데 언제 이 저금리가 초저금리 상황이 방향을 틀어내느냐. 그러니까 한 틱이라도 언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강 대표님 쓰셨던 화면 저 한번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빌려드릴까요? 그 동양증권에 얘기해야 되는데. 동양증권이 네, 보면서 얘기하도록 빌려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네. 예, 요거 보게 되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에 영국은 파운드고 미국은 달러죠. 글로벌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었죠. 그 이후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해당 통화는 그 약세 요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해당 통화는 강세 요인이고요. 달러가 패권을 잡기 전까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뭐였어요? 파운드화였단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 파운드도 소위 말해서 한 방이 있는 통화고 달러도 한 방이 있는 통화입니다. 만약에 저기에서 금리 추이가 다르게 스프레드가 벌어져 버리게 되면은 파운드 따로 달러 따로 이렇게 놓을 거기 때문에 재정 환율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이번에 카니 총재도 얘기한 것처럼 영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왔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이전에 부동산 고점보다 지금 오히려 부동산 값이 더 높아요. 그럼 버블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발을 뺄게. 너네는 어떻게 할래? 라고 공을 넘긴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연준이 보여줬었던 스탠스가 무너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중심 지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미 채권 수익률 한번 같이 열어놓고 보시죠.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보면 달러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강세로 가야죠. 네. 강세로 많이 가야 된다. 예, 저기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게 채권 수익률이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봤으면 장기물, 10년물 장기물이니까 네. 여기도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최근에 나온 반응은 유로화에 대한 상대 반응이었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반영이 아니에요. 옆에 거는 달러 인덱스인데 많이 오른쪽 올라붙었죠. 거요? 예, 네. 오른쪽 거.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ECB 코멘트, 드라기 코멘트가 있으면서 반대 방향을 탄 것뿐이지 달러가 금리가 미 금리가 실제적으로 급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연준이 보여줬었던 스탠스에서 단번에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BOE가 화두를 던졌고 FRB가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다. 그거에 네. 대해서 반은 그런 것 같은데 반은 사실은 지금 페드도 그렇고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민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냐 아니면 성장을 위한 뭔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거냐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그 팀장님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져서 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네. 굉장히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저성장이니까 저금리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이게 그 사이에서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저성장인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성장 자체가 조금 더 둔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얘기 나왔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동양증권에서 몇 개를 더 따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리포터 쓰신 분도 있으니까. 네네. 자, 보고 가시는 예, 거라서 일단 참고 있는 화면을 하나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먼저 네. 이 실업률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은 단순히 금리 동향만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경제 지표의 가장 주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실업률이 6.6%, 미국은 5월 실업률이 6.3%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 뭐 신규로 노동력 자체가 창출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의 어떤 임금 자체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업률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CPI도 지금 2%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한 다시 말하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상승이 아니라 저스트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경기의 거울이죠. 뭐 경기가 잘 굴러가면은 저금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경기가 소위 잘 굴러가야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들도 소비를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논리인데 지금 약간 다르죠. 아까 전에 이제 CPI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그 부분 한번 보고 가죠. 미국 CPI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이실 거예요. 보고 간다 그랬잖아. 에반스 룰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조건을 지금 넘어갔어요. 그 이전 이게 맞아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조건을 예전에 내걸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옐런이 포기했죠.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에반스 룰. 실업률 6.5%에 인플레 2.5%. 이러면은 금리 올린다. 근데 지금 실업률 얼마예요? 6.3%. CPI 연율 기준으로 지금 2.1%. 더 이상 지금 실업률 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죠. CPI 보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CPI 상승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주거비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 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CPI가 자극받아 버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요즘에 이라크 사태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라크 내전이 확대되면서 에너지가까지 다 같이 올라버린다. 그럼 CPI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튀어버린다는 얘기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이 뭐 참전을 하네 안 하네, 지상군을 파병 하네 안 하네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CPI가 올라버리게 되면 연준이 약속했었던 초저금리를 지속하겠다라는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만간 녹아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묘한 어휘 차이를 통해서 시장에 나올 거고 외국인들 투자자들 최근에 선물 시장 쪽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4989가. 이런 부분들 가만히 밀어보건대 외국인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방향성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 결과 예측에 대해서 이제 패널분들이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 FOMC 회의가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거든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FOMC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낼까요? 또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단행할까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증권사마다 예상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주거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서 금리 인상 기대를 앞당기는 데는 여전히 신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에서는 변경된 출구 전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고요. 또 부국증권에서는 FOMC를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2000선 안착 시도에 나설 거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FOMC 이후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높은 상황입니다. FOMC에 따라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의 모습 그려낼까요? 자, FOMC 이후 다양한 변화 예상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상승세로 작용할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이번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흘러가면은 좋겠죠. 그렇죠? 뭐 그건 뭐 단순한 거고.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미묘한 차이도 금리 인상 시그널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버리게 되면 사실 어렵죠. 표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해당 국가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보게 되면 만약에 미국 금리가 올랐다. 미 채권 수익률하고 원달러 보여주시면 되는데 미국 금리가 올랐다. 그럼 달러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강세로 간다는 얘기죠.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우리 상대 통화 원화는 어디로 가요? 약세로 가죠. 네. 이제까지 미 금리가 계속적으로 빠졌으니까 달러가 어디로 갔어요? 약세로 갔죠. 상대 통화 우리 원화는 강세로 갔죠. 근데 최근에 한번 벌어진 스프레드 한번 보세요. 스프레드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환율 세 자리 조만간 본다.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900원 초반 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모두 다 그 자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자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전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내비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달러가가 오른다. 달러가 오르는 시점에서 이머징이 재미 보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달러 강세 시기에는 이머징 시장이 항상 재미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면 대한민국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확실성 해소를 보고 네. BOE는 BOE 갈 길을 가라. FRB는 FRB의 갈 길을 가겠다. 너네 주택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뭐 이해하고 우리는 시장과 약속한 저금리를 끌고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가면 달러 올로 가요. 약세로 가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통화
강세로 가죠.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시장을 잡아줄 거다. 이번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준비한 건 다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합도가 치열한 일본 엔화를 좀 더 깊숙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당연히 엔화는 돈을 덮으니까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엔화 약세로 진행되면 우리 수출 경합도가 치열한데 강남 가보세요. 요즘에 렉서스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벌써부터 다가오고 있고 내수 경기 침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더 급속하게 저희가 얘기했던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더 급격하게 속도를 밑으로 갖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시점에서 제가 표로 하나 들어온 게 네. 엔달러와 그다음에 우리 기업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엔달러 상태와 이익 추정치 상태를 본 건데요. 연초서부터 그러니까 엔달러인데 저거 잘못되어 있는 환율 추인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원달러입니다. 네, 저게 예, 원달러 잘못 맞습니다. 나왔네요. 예. 엔달러죠. 네. 예. 일단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 추이, 2분기 실적 예상 추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증권사 리포트에서 캡처해서 받아온 상황인데요. 그 증권사도 달아났는데 없어졌네요. 일단, 중요한 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2분기 땐 좋아지겠지라고 했던 게 우리가 4월 말이었잖아요. 4월 말에 저 추정치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니까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원달러를 무시하고서 기업 이익 추정치를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수출 경합도가 높은 그 엔저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영익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요인이 그 외에 유로와 엔화를 무시하고 우리 원화만 동조화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네.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돈을 또 풀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제조를 해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악조건 속에 가두리에 갇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표가 종합지가지수가 2,000도 넘을 수도 없고 2,000 밑으로 빠질 수도 없는 네. 그런 가두리 양세를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까 질문에서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뭐 금리 인상 코멘트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보단 기대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그러면 한국은행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포지션 자체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 자체가 조금 주식 시장 자체로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 지금 한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수출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놓고 방어하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한국은행 정도에서의 고민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워낙 강세가 나오면 대부분은 이제 수출주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는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대부분 기업들은 해칭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강세라든지 약세에 대해서 일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때만 보통 해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화 베이스 자체가 아래로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LG경제연구소가 됐던 대부분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했던 환율의 하단 부분을 지금 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손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착안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코멘트를 보면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의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IMF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은행도 대부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네. 4월에 전망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한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 정도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낮추는데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실업률 자체가 좀 떨어지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부분 자체가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려는 것이 미국 FRB의 매파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실업률을 계속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한파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일시적일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좀 전에 이제 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요런 얘기는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가 원래 군사 용어예요. 베트남전에 들어갔다가 미국이 이제 발을 뭐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그 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져나올 거냐. 그때 나온 게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번에 이 경제 성장률 뭐 2.8% 하던 거 2.1%로 낮췄는데 금리는 어떻게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정상적인 통화 정책은 아니에요. 비전통적 통화 완화 수단을 이용해서 제로금리 베이스로 끌고 내려간 거잖아요. 네. 0.25%라는 기준금리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한 2% 정도 되는 금리에서 놀고 있는데 경제를 낮춰서 봤으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더 내릴 수 없는 금리 단에서 경기 전망을 낮췄다라 그래서 금리를 뭐 어떻게 올리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1분기 때 한파 영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경제 성장률은 전월 대비 연율화된 네. 성장률을 보고 있죠. 그래서 1분기가 낮게 나왔으면은 상대적으로 2분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위로 많이 올라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네. 생각할 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상이변이라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IMF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때 보면은 올해만 낮췄지. 지금 다음에 지금 전망하고 있는 2016년 전망치 뭐 3%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이제 장기적인 성장치는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한파 어떤 기상이변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생기면은 계속해서 경제 전망치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일시적이라고 저는 보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예, 그와 비슷하게 이라크 얘기도 그리고 엘니뇨 얘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죠.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시황을 보는 사람들이 네. 이걸 관과하고 경제성장 목표치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잡았다가 이런 쪽에서 터지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추진했던 테이퍼링 출구 전략을 추진했던 그 스탠스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시적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걸 관과했냐 아니냐는 사실 요번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앨런 의장이 처음에 왔을 때 6개월 발언도 실순이 아니냐 놓고 봤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적응했단 말이죠. 거의 그 스탠스에.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발언이 나오긴 좀 힘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네, 시장이 얘기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2.8%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1, 4분기 한파라든지 기상이변 때문에 0.8% 낮춘 거거든요. 2% 정도밖에 경제 성장을 올해 못하겠다라고 봤는데 2016년도에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면은 또 0.8% 낮추면 또 2%대 초반이 된다는 거죠. 그럼 금리를 올릴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 그렇게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네. 겁니다. 금리가 추세를 타고 쫙 올라가는 시장은 없을 거예요. 네. 문제는 이 초저금리, 이 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있는 이 주식 위험자산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이 분위기가 네. 살짝 틀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에 그렇죠. 이머징 증시가 조금 몸살을 앓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몇 시간 후면은 곧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가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꼼책 뉴스 정보 히든 10% 여기까지입니다.